네, 오늘 안정적인 흐름을 연출해 나가는 국내 증시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코스닥이 코스피의 그 상승세를 맞춰가 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저희가 제약바이오로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소장님.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이동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제약바이오와 그 반도체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 나왔던 흐름인데요.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이고, 물론 제약바이오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고객탁금이 80조로 훌쩍 넘은 상태에서 네. 이러한 자금들이 반도체로 쏠리지 않는 날은 제약바이오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다른 수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빠져나와서 제약바이오로 가는 수급이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핑퐁 움직이고 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약바이오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바가 쉬고 있잖아요. 네. 삼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장의 최대 수혜주는 삼바다. 변동성이 없으니까 뭐 이런 농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좀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대체주로 그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긍정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장이 끝날 때 제약바이오가 마지막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 몇몇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후자일 경우보다는 전자일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천에 대한 안착 이후에 지수는 5천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반도체와 동급으로 서로 핑퐁 게임. 어떻게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핑퐁이었다라면 네. 지금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핑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아직 완전히 이동한 것은 아니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시속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플랫폼주 질문 드릴 텐데 일단 예. 긴급 질문입니다. ABL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자, 그랩바디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직행했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9%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플랫폼주는 사실 계속 사야 된다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ABL 바이오 플러스 플랫폼 관련주들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크게 나누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과 관련된 기업들을 쳐다봤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었다라면, 지금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 또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관련주들이 올해 하반기를 좀 달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펩트론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올해 또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를 지금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테마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따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폭발하는 시기니까 여기에 순응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러티브에 맞게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 방금 ABL 바이오가 그 기술 이전 계약 체결권을 공시를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분 만에 상한가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니까 그런 내러티브와 이슈 체크를 정말 잘 해야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고 나서 네. 지금 화이자가 그 노보레디스크가 급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도 인수 못했는데 어디랑 이제 기술 계약 체결할까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어때요? 비만 치료제는 뭐 각각 다른 이슈가 있죠. 제가 이제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뭐 당뇨약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나오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비만 치료제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려 왔었죠. 따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들 지금 이제 시장
시장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축으로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대장주로서 이제 굳건히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를 무엇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이제 수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와 핑퐁이면 제약바이오를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축은 기술 이전, 한 축은 우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한 축은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제약바이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순환매 차원에서 돌게 된다라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가 쉬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사이즈가 큰 것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사이즈가 큰 애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도 건드릴 수 있는 사이즈 정도 되는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중소형주 단에서의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시세 내기를 하기보다는 대형주 단에서 시세 내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하나, 비만 치료제에서 하나 이렇게 좀 포트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의료 AI 쪽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장님도 그러세요? 아니요. 의료 AI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당히 조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의료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 오늘 뭐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가고 뭐 루닉 같은 경우도 뭐 한 5%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에 대해서 지금 AI가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밀리니엄 버블 때 닷컴만 붙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AI만 붙으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논쟁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판독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밀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에 대한 관심도 하나의 섹터로서 이제는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혹시 탑픽도 있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루닛을 좋아한다. 우리가 이제 PSR 개념도 많이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루닛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몇 개 지금 이제 띄워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루닛이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궁금한 종목이 셀트리온인데요. 예. 셀트리온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도 1등, 기관은 지금 리스트에서 살짝 이제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진펜트라 매출이라든지 일라이릴리랑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2년 동안 사실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드디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장이면 ETF장이다라는 것도 좀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삼바를 못 담잖아요. 삼바가 지금 담아놓으면 트래킹 에러라고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담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MTN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때 주가 안 올라갈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본다라면 기존에 삼바였다라면 지금은 삼바가 쉬고 있는 동안에 셀트리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급 논리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 최혜 수혜국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국에 좀 재고도 많은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이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뒤늦게 받기 시작했다. 저는 미리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개별 주식을 산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뭘 하나 콕 찍어야 되는데, 뭐 방송에서는 올라간 거 따라 사라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간 건 부담이 되고 안 올라간 과정에 주가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같이 카테고리 ETF를 사는데 제약바이오 ETF에서 가장 많이 담는 건 누구일까요? 결국 셀트리온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셀트리온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쪽은 ETF 그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외인 기관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수급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더 상단 열어둬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서 국내 소재 기업들, 배터리용 소재 기업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동박, 양극재, 음극재 전부 다 지금 컨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말 AI 인프라에 절실히 필요한 소재들인가 봐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 종목들이 솔직히 꽤 있거든요. 네. 고점 대비 조정받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매력적입니까? 예,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확정됐다라기보다는 시장조사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조사 끝나고 나면 본사로 그 팀들이 이제 보고서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어떤 기업과 이제 특정 기업과 이제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오늘 너무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하나의 어떤 앞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동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지금 수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LG엔솔이라든지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SS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ESS 매출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확인이 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와 ESS에 대한 그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ESS와 관련해서는 셀을 사야 될까요? 소재를 사야 될까요? 놓고 본다라면 저는 어차피 ESS 매출이 일어나면 셀을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바닥에서 들어주고 기간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셀 중에서는 지금은 SDI가 가장 탑픽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까지 전체적으로 찾아보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지금은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라고 보면 반도체도 사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중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보자. 많이 오른 게 부담이 되고 펀드멘탈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를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고 2차 전지에서 말씀 주셨고요. 사실 탄력도 같은 그 부분에서는 최근 에코프로가 진짜 탄력이 좋았어요. 그렇죠. 뭐 10%씩 오르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NF나 에코프로 쪽으로 뭔가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이쪽에 대한 포커싱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항선이요? 저항대가 이제 10만 원이 딱 저항대가 확실히 형성이 된 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여러분들 보시죠. 10만 원을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 싸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10만 원 안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1만 원 고점이었고 10% 싸움인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제 스타일은 항상 10만 원이 넘어야 이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조금 차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된다라면 제가 다음에 이제 MTN 출연할 때 에코프로를 좀 보긴 하겠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는 저는 세모인데 그 긍정적인 세모다. 지금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모가 아니라 지금 차트가 버티고 있잖아요. 저 버티는 기간 이제 기간 조정인데 거기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이진 않고 긍정적인 세모로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지켜는 봐야 된다라는 포지션인 거네요. 지금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캐즘을 극복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지는 않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급이 몰린다. 결국 우리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수급에 순응을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2차 전지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참 궁금한 섹터들이 많아요. 네. 반도체도 너무 궁금한데 네. 오늘 좀 조용한데 이게 사실 반도체는 이거예요.
떨어질 때 살 걸. 오르고 나면 그때 살 걸. 이렇게 자꾸 되는 네. 주식이잖아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쉬어갑니다. 네. 사야 됩니까? 저는 좀 둘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하이닉스는 55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제가 MTN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63만 원을 어제 장중에 돌파했다가 밀렸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 단기 쌍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쌍봉이다라는 말이 부정의 의미를 좀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것을 고점을 뚫어줬어야 되는데 고점을 못 뚫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차트는 왼쪽 어깨가 좀 무겁죠? 왼쪽 어깨가 무겁게 지금 확실히 나타나서 조정 구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쌍봉이 나와버렸어요. 미세하게 쌍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 차트를 좀 좁혀버리면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55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조금 지켜보자. 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도 크고 거품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변동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10만 원 밑에서 사고 하이닉스는 제가 타점 MT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금 보면서 타점 좀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타점이 저 24만 원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적극 매수 말씀 또 드렸죠. 그리고 네. 그 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위아래 타점을 거의 저도 놀라울 정도로 MTN에서 타점을 좀 하이닉스에 만한하는 잘 잡아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조금 저는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기준으로 제가 확신이 조금 아직은 안 쓰니까 그것도 솔직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신이 오시면 꼭 말씀 주세요. 당연하죠. 예. 삼성전자는 10만 원 언더는 적극 매수다라고 말씀 주셨고 소부장 대응은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유리기판도 최근에 그렇죠. 뜨고 있고 기판도 강하고 액침 냉각, 네, 다. 액침 냉각도 지금 뜨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그게 하루짜리 정도에 멈춘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네. 액침 냉각 유리기판이 오전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또 미국에서 액침 냉각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퍼포먼스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액침 냉각 유리기판 중요한 소재이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쉬면 얘네들 같이 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쪽에 소재가 돌고 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소재가 돌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수급이 조금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부장들은 개인의 수급이 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학습 효과가 높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강하냐라고 본다면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은 2차 전지 소부장과 같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떨어지고 있는 대장 소부장단,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런 종목 매수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일단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자리 잡아야 돼요. 지금 대장은 하이닉스 때문에 하이닉스가 대장을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 조금 좀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장품하고 엔터도 한번 볼 텐데요. 그 모멘텀이 이제 수출 쪽으로 많이 실려 있는 쪽이 바로 이런 쪽입니다. 화장품주 오늘은 반등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지고 안 좋아도 떨어지고 어떻게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요. 혹시 매수 기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 쪽입니까? 화장품들이 어제 이제 코스메틱스가 거의 10%, 2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하루 갖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워낙 화장품주들이 낙폭과대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PR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밀리고 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은 여기서 바닥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나면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화장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여전히 화장품은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실적이 좋은데 왜 밀리냐? 결국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거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엔터 쪽에서는 제가 어제 그 MTN에서 출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소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엔터를 사게 된다라면 하이브를 살 겁니다. 하이브요? 예, 어제 실적 쇼크인데도요? 실적 쇼크인데 근데 네. 내용을 놓고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 실적 쇼크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라든지 몇몇 기업들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실적을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BTS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좋아질 것을 감안해서 저는 실적을 정리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MTN 출연했을 때 BTS 하이브를 사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바로 반등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 뭐 다른 얘기지만 거기도 실적이 쇼크가 났잖아요. 하지만 해외 자산 부실을 다 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투자분들이 무조건 적자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청소를 한 적자냐, 실질적인 영업이 안 돼서 적자냐라는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고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 조금 더 길게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이브 지금부터 좀 모아가자. 천천히 모아가자. 단 한꺼번에 덥석 사지 마시고요. 네. 조금이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과 엔터까지 알아봤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